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제가 좀 색다른 장소에 나왔습니다. 예, 여기 감옥. 예, 이게 북한 감옥을 재현해 가지고 여기 김포에 만든 건데 김포라고 밝혀야 되죠? 네, 예. 밝혀도 괜찮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뭐 이런 감옥 칸이 한 6개요? 총 7칸. 7칸이 있고 그리고 뭐 북한 군복도 엄청 많아요. 대자부터 하전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북한 소품들이 널려 있고 총도 많고 뭐 그래서 여기가 북한 관련 영화를 찍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촬영 장소라고 합니다. 그 촬영 장소의 주인이신 오너이신 우리 탈북민 중에서 또 유명하신 분이죠. 허영철 PD님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이게 더워서 오늘 네, 또 그럼 폭염주의자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이제 소개는 북한 영화만 전문 아니고요. 썸네일 나오면 되죠. 유엔군 군복도 이거 많고요. 당신 군복도 다 말이야. 있어요. 당신 말이야. 이게 나와야 돼. 16개국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당신 말이야. 이렇게 찍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옷을 벗었습니다. 이제 지금 폭염주의보가 걸린 날에 북한 군복 입었으니까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제가 이걸 더워가지고 이걸 엄두는 못 내고 그냥 대자 북한 대령 아까 그 군복만 입고 이건 좀 걸어놓겠습니다. 일본군 헌병대 순사 다 있어요. 국군, 유엔군. 뭐 미군복도 있고 뭐 국군복도 있고 뭐 없는 게 없네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기 또 무슨 이게 춘향 뭐 옷들도 결혼식 옷도 있고 결혼식 그다음에 옷, 일본 여성들의 기모노도 있고 예. 다 있어요. 아 여기 와서 한번 찍고 싶어서 왔는데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또 영상 또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그 감옥 앞이니까 우리가 유튜브 만약 찍으면서 북한에 살아오던 얘기는 했는데 감옥에 대한 체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옥을 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 첫째는 저는 이제 영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감옥은 있는데 예, 서대문무소 일제시대 거, 네, 그다음에 익산 그 교도소도 세트장 있고, 네. 그다음에 순천에 장군 교도소가 있어요. 네. 그 교도소는 원래 교도소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기고. 그럼 우리나라 그 감옥 영화 씬들은 다 그쪽 거기서 지금 예. 그러니까 수도권이 있고 다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첫째 북한 감옥이 없다. 북한 감옥 없죠. 북한 그래서 감옥 유일하게 많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 찍을 때 여기 와서 많이 찍었으면 그래서 좋겠어요. 예. 북한의 화장실 변수관이라지요. 그때를 그 사이즈 재현해서 만들어놨고요. 저 뒤에 보이시는 게 저 화장실인데 저렇게 칸막이로 저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 감옥 진짜 저도 그대로 저 감옥 재현한 많이 가봤는데 저기서 뭐 볼일 다 보고 그리고 세수도 해요. 우리 저기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돈 보는 시간 딱 정해놓고 다 또 청소를 시켜놓고 아침엔 거기서 세수를 하게 하고 야 여자고 남자고 저기 앉으면 먹은 보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남자 간수가 감옥 앞에 지나가면서 다 봐요. 아 참 그런 열악한 데서 그리고 이런 방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이렇게 딱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옷 가부좌 틀고 그래서 그걸 아침 10시부터 9시까지 10시까지 딱 하는데 죽을 맛이었죠. 근데 나무 판자는 좀 여긴 좀 더 새 거네. 새로 만든 그렇지. 이게 구조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북한 감옥도 해상 감옥은 이렇게 앞에 문이 있다고 하는데 대다수 감옥들은 앞에 문이 없고 그 요만큼 떼창으로 먹을 거 배식구만 주는 것만 있고. 있죠. 배식구만 있고 들어가는 문은 저 뒤에 요만큼 딱 뭐 허리 굽혀야 겨우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해령 감옥, 정진, 예. 해산, 함흥 다 앉아봤는데 되게 그게 그냥 다 앞이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건 주로 이제 보위부 감옥이라든가 조금 특성 감옥들이 왜 제주도는 뒷구멍으로 많더라고. 수용소 안에 있는 감옥 들어가서 좀 특수 감옥만 들어갔다네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차이는 있어요. 예. 100% 뭐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유일하게 제가 이제 북한 감옥 이제 한 거는 첫째는 이제 영화 때문에 한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식으로 꾸며진 감옥이 남한에는 없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수도권에 감옥이 없어요. 수도권의 감옥이 다 지방에 있어요. 그러면 배우들이 촬영하면 스케줄이 바빠요. 차가 몇 트럭 가야 되겠네. 트럭 가고 지방 가고 하기보다도 금방 대중교통에도 쉽게 올 수 있는 곳. 그러면 효율성이 있거든요. 기회비용도 돈이니까. 일제시대 감옥도 비슷할 것 같아요. 여여피기가 일치시대가. 그러니까 그래서 다 다르구나 있고. 네, 달라요. 그래서 요 앞에 세 칸은 한성 감옥을 재현한 기고 실제 우리가 서대문 영무소가 영화 못 찍어요. 전체 부사선 찍을 수 있어요. 국가가 특별히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못 찍어요. 관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감독들이 불사만 찍고 디테일한 건 유미가 찍어요. 아 그러니까 이걸 한 번만 찍고 그 폐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앞으로 이제 어쨌든, 한국 영화에서 나올 때 감옥들 여기 와서 계속. 찍는 영화들이 많다 뭐 그런 뜻이. 뭐 이미 영화 예, 여기서 두 개 벌써 찍고 나갔고 이번에 우리가 촬영한 세 번째 작품이 나오니까 아, 지금 찍는 작품이 어떤 거 찍으십니까 지금? 도토리요. 도토리. 그 뭐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 아 재미없죠 제목이. 네, 뭐 그러니까 뭔지 평범하지. 도토리 냄새가 물씬 나는 것 같은데 우리 도토리 묵 이런 거는 잘.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하필 영화가 많은데 제목이 왜 도토리냐. 아, 미나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미나리가 있는데 우리 도토리 가지고 한민족의 70년 역사를 그려봤어요. 아, 요즘에 그 넷플릭스랑 그런 영화 좀 먹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도토리가 우리 한민족의 70년 역사를 이야기를 꾸미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농사가 안 되면 네. 재해가 오면 유일하게 이제 뭘 거는 자연에 의존하는 게 그렇죠. 그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량이 네.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토리였다는 거지. 야. 물론 다른 곳도 있지만은. 90년대는 도토리가 완전 고급이었어요. 지금 건강식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고난행군 때는 도토리 먹는 집은 부자지. 차라리 뭐 그래. 뿌리를 패서 송기를 우려내고 할 때 도토리면 엄청나게 또. 그래서 네. 이 도토리 가지고 우리 한민족 역사도 만들고 신앙민과 우리 탈북 역사를 한번 엮어보자. 네. 그래서 자료 조사했더니 실제 우리 영화 촬영할 수 있는 그 스토리가 실화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주인공이 포항에 있어요. 언제 나와요? 아, 제가 이제 급하게 촬영하면 7월달 끝날 수 있는데 원래 이게 도토리가 내가 좀 붐들이 찍으려면 진짜 도토리 떨어지는 가을 계절, 겨울까지는 좀 가슴 나는 거예요. 올해 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네, 나오죠. 그러면 좀 알만한 배우들 있어요? 이게 실황민 이야기니까 일단 알려진 배우들은 이경영 씨, 신영균 씨, 오. 김하림 씨, 예. 신재선, 이재선 씨, 이런 노배우들이 많아요. 예. 이미 대한민국에서 많이 알려진 배우들, 그다음 최동엽 씨, 그다음에 옛날에 유명한 액션 배우 이주철 씨, 다 남자예요? 여자들도 있죠. 여자. 남자들이 그래서 한데 이제 지금 거의 70대 초반 아니면 80, 90대 된 분들이 이제 실화민 이야기니까 예. 대한민국 7, 80년대, 90년대까지 명성을 떨쳤던 그분들을 일단 모셨고 그다음에 최근에 잘 활동한 여러 영화에서 많이 활동한 그런 배우들 뭐 고시원에도 참가하고 명랑에도 참가하고 등등 많은 역할을 했던 전문 신인 배우들도 많아요. 거의 우리가 주연 조건만 해도 한 50명 넘어요. 왜 인원이 많은가 하면 시대극이에요. 일제시대부터 오늘까지 오니까 오늘의 실향민들이 젊었던 그 시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회상하는 씬.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젊음과 노년이 있는 거지. 그래서 배우가 많아요 이번에. 마음이 잠깐 불안한 게 우리 지금 오늘 지금 여기 앉은 건 도토리 홍보하려고 앉은 건 아닌데 영화 얘기는 일단 여기서 그만. 예, 우리가 지금 북한 감옥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영화 얘기. 좀 세버렸네. 그래도 세버려도 궁금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감옥에 가다가 이어줄게요. 왜 도토리인가? 왜 도토리인가? 그리고 일단 많은 분들이 또 우리 허 감독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니까 그 북한에서 언제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언제부터 감독하셨습니까? 첫 탈북은 97년도에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2년 반 살다가 잡혀갔지. 잡혀가고 2000년도에 다시 재탈북해가지고 감옥은 그럼 몇 개 다녀봤어요 아까? 중국부터 할까요? 영길 예. 감옥, 용정 감옥, 예. 해령 감옥, 청진 감옥, 예. 하문 감옥, 해상 감옥 6개 들어가봤네. 아, 북한 감옥 다 가봤네. 다 가봤어. 저도 감옥 6개 가봤거든요. 오, 나랑 똑같네. 예.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관련해 가지고 할 소리 많은데 근데 그 북한에 있을 때 군대도 갔다 오셨잖아요. 네. 북한 군대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2군단, 3사단 바로 요 넘어. 아, 바로 그 DMZ에 가까워요. 내가 공부하는데. DMZ에서 근무하셨어요. 네. 아, 내가 참 아이러니한 게 예. 북에 살 때도 여기고 네. 남해 와서도 그 여기서 살아. 아, 참 이상하네. 여기 김포니까 요 건너편에. 건너편에. 아, 그 DMZ에서 뭐 하셨어요? 주로 이제 지뢰, 매설. 아, 공병? 이제 공병. 아, 그 얘기는 재밌겠네요. 그 다음 시간에 우리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고. 지뢰요? 예, 오늘은 지금 우리가 감옥 얘기 집중해야 되는데 잠깐. 이거 대한민국 장성 공병학교에서 유일하게 나라 강사를 초빙했어요. 공병. 공병학. 그렇지.
지금 아마 지뢰를 보면 다 그때 묻은 지뢰가 아직 있을 거예요. 아마 똑같아. 지뢰밭이 북한 지뢰는 변하잖아요. 지뢰 묻는 원칙부터 시작해서 규범부터. 지뢰 밀도라는 게 있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감옥 얘기 다시 또 돌아갑시다. 감옥 얘기 돌아가는데 일단 우리가 감옥에서 그때 체포됐던 시기가 2000년 그때네요. 아니, 그렇지. 좌우 2000년 좌우. 정확히 99년도 잡혔죠. 아, 잡혀가지고 나가고 마지막 감옥 나올 때는 몇 년도였습니까? 2000년. 2000년. 그러면 저는 2001년도 들어갔다가 2002년도 나왔으니까 우리 둘이 얘기하면 그 4년치가 다 나오겠네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저 감옥에 들어가서 그때 아마 먹는 건 어떻게 해줬어요 그때? 그때가 제일 어려울 때니까 예. 그 중국에서 들여오는 그 강냉이 짐승 사료라고 그러더라고. 예. 그 곰팡 끼고 막 냄새 나는 거. 무슨 뭐 어떤 그런 짐승 사료를 줬어요. 저는 그 가령 원성안전부 가니까 원성 보위부 가니까 거기는 그냥 멀건 풀죽 같은 거 한 서너 숟갈 주는데 거기가 제일 열악하고 오히려 그 도에서 관리하는 그 좀 중한 범죄자들이 가는 그 특별 교도소 가니까 거기는 좀 밥을 주더라고요. 영양실조 오지 말라고 뭐 그런지. 근데 그쪽에서 앞으로 배 싣고 딱 주면 그냥 허겁지겁 그냥 뭐 먹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야 일어나 뭐 번호잖아요. 36번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고 뭐 앉았다 일어나 100개 뭐 이러고 거꾸로 서라 뭐 하고 바닥에 나무가 있다 보니까 그냥 벼룩이 빈대들이 그냥 하고 이가 득실득실 다 똑같은 거죠 그게. 아니 감옥별 틀려요. 예. 예. 함흥 오러 갔을 때는 그냥 콘크리트 바닥이었어요. 아 거기는 콘크리트. 차라리 예. 해산이나 이런 나무는 겨울에 춥지 않아요. 야, 이 콘크리트에서 샀는데 내 발가락 다 얼었다니까. 콘크리트는 또 콘크리트대로 있구나. 겨울에 고통스럽게 그지 없더라고. 너무 냉기가 올라오니까. 예. 난로는 이 복도 그 간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복도에는 하나 있잖아요. 그 간수나 있지. 이건 없지. 그러니까 그냥 겨울에 오면 손가락 발가락 자른 친구들 많아요. 동상이 싹 걸려가지고. 뭐 담요는 하나 뭐 새까만 거 하나 주잖아요. 예, 형식상 다 형상이 너덜너덜한 이제 거. 아픈 놈 한두 개 있는데 되게 없고 그냥 밖에 나가 가만히 짱 주우고 지풀 주우다 그걸 대세게 정도 보자요. 야, 근데 이제는 그런 데 가서 1시간만 앉아 있을 때 뭐 앉아 있겠는데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아니 뭐 죽고 살고가 곁에 왔으니까 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라는 세상을 못 봤으면 인생 아마 포기하고 난 죽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중국 가서 새로운 세상을 못 깨했잖아요. 그러니 점점 그 삶의 이게 뭐인가 하면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무조건 살아나가서 밖에 보다 인간다운 세상들이 많은데 이 지옥 같은 데서 죽는 건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죽기 살기를 버텼지. 정말 정신줄로 너무 죽어요. 죽은 것도 많고. 저도 그 감옥에 들어가서 수용소 울타리 안에까지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중앙에서 수용소 열라 그러면 나는 정치범이 되는 거고 나오라 그러면 나오게 되는데 그때 감옥에 우리 6명 들어가 있었는데 잘 때 때문에 귓속말을 그래요. 근데 나는 뭐가 근데 양꼬치 있잖아요. 양꼬치. 양꼬치. 중국 가서 먹은 양꼬치 그거를 죽기 전에 한 번 더 먹어야 되겠다는 그 나의 삶의 의욕은 그 나는 꼭 살아서 중국 가서 양꼬치 다시 먹을 거야. 그다음에 또 흑룡강에서 잡혀온 친구가 말하는데 그게 부패를 설명하는데 그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중국 돈 5위안 내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없는데 물고기도 있고 달걀도 있고 뭐 우리 그 얘기 들으면서 춤 꼴깍꼴깍 넘기면서 야, 꼭 살아가서 내가 그 부패라는 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게 삶의 의욕을 다지는 뭐 그런 거였는데 뭐 그런 거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한 2달까지는 잘 모르는데 한 2개월이 지나면 새들이 영양 빠지고 배고프면 인간이 정신도 없어져. 그다음부터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처럼 소원이 밖에 나가 한 끼 잘 먹는 게 소원이야. 그런 욕심도 없어져. 그냥 오직 먹는 거. 그러니 내가 그래서 느낀 게 인간이 배고프면 짐승이 되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먹는 게 별로 배고프가 소중하지 않는데 그게는 그 먹는 게 우리도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하면 중국에서 그렇게 흔하게 먹던 수박, 계란 거기서 먹기 싫어 안 먹었는데 이제 나가서 그거 실컷 먹어도 원이 없을 것 같고 이제 감옥에 들쳐나가면 먹는 것만 배부르면 한이 없을 것 같고 그 실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굶주림에 너무 시달리면 왜 집집에 가면 땅바닥에 어떤 거 음식물이 떨어져도 지금 이 멀쩡한 정신에는 못 주워 먹잖아. 부끄러움 없어. 누구 보단 말든 그냥 빨리 줘서 내비더라도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저도 거의 진짜 뼈만 남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결국은 석방되기 전에 저도 그 마침에 또 가을이 끼어가지고 강제동원 나가는데 벼가 자라잖아요. 벼 자르러 나가면
딱 흩어요. 그럼 저 감시원이 보잖아요. 보지 않을 때 제가닥 흩어가지고 그 벼알 그대로 입에다 넣거든요. 아, 우리도 그래. 예.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소화시키냐 했는데 소화시켜요. 근데 씹는 거 들키면 당장 체벌이 날아오니까 해서 거의 강제로 씹고, 그 다음에 뭐 고추도 딱 따가지고 씨만 딱 털어내고 빨간 고추도 먹고요, 생으로. 그 다음에 제일 맛있는 옥수수, 생옥수수는 정말 꿀맛이었어요. 근데 제일 못 먹겠는 게 감자던데요. 감자요? 예, 감자가 참 먹기 어려워요. 생 감자가 너무 아리던데요. 저는 감자 먹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보통 우리가 정상 지을 때는 생호박 먹으면 비려요. 예, 콩도 비려요. 예. 안 비려요. 예. 왜 이러면 고소해요. 그렇지. 옥수수가 그렇게 고소하더라고요. 네. 처음에 잡혀갔을 때 밥도 안 해줘. 생옥수수 한 줌씩 나눠줘요. 이거 어떻게 먹지? 중국에 잡혀. 이거 어떻게 먹지? 하는데 나중에 배고프니까 먹게 되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너무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미료 뭐 먹지 소금 뭐 먹지 그냥 날짐승이 되는 거지. 예. 풀도 똑풀 아니면 다 뜯어 먹잖아. 고추도 먹는데 빨간 고추도 먹는데 감자 먹기가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게. 조금 특이한 예. 그 안에들은 감자 무슨 고급이지 다 먹지. 참 그런 생활을 다 우리가 겪으면서 뭐 위키피디아 보면 제가 무슨 평양에서 곱게 자라가지고 뭐 북한에 뭐 고위층이었지고 하는데 저 고위층과 거리가 멀고 진짜. 감옥 들어오면 고위층이 무슨 상관이 있어? 이제 고위층도 아니었죠. 진짜 저는 북한에서 정말 가정 환경이 어려운 데서 제가 돈 벌어서 대학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럼도 어렵지. 예. 근데 이 감옥에 가서 그다음 고문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있을 때는 이 살창들이 이렇게 한 요만한 높이로 이 가로 살창들 있죠. 거기다가 족쇄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발이 안 닿는 데다가 이렇게 묶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맞아. 그럼 뼈가 부서지는데 이거 3시간 매달아 놓잖아요. 다리가 안 닿는데. 야, 그게 진짜 난 딱 한 번만 해봤는데 거의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수시로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죽어요. 죽죠. 예. 청진에서는 이제 그 농포치킨소에서 이제 좀 약간 장인에서 다리 저는 거 9살짜리 단천에 사는 친구였는데 그 기독교 믿었다고 이 철창에다 이렇게 다 따라맨 거예요. 예. 반나절 따라매니까 돌아가 죽었어. 그러니까. 아들은 아빠 죽은지도 모르고. 그분은 또 장애인이고 좀 취약해서 그런지 나는 그거 한번 그 한 다음부터 야 이거 그냥 죽는 게 낫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배 식구가 요만한 데다가 가장 일반적인 손을 내밀어 총 소재대 가지고 때리잖아요. 맞아요. 그거 엄청 아파. 엄청 아프죠. 똑같이 많이 감옥 맞았지. 경험해보고. 중국에는 제가 저기 서안 감옥에 있었고 거기서는 좁쌀죽이 맛이 없다가 안 먹었는데 엄청 후회되더라고요. 중에서 뭐 빵 예. 사 먹지. 그리고 그 감옥에 아침에 일어나면 2알 싼싸에서 감옥에서 체조도 시켰는데 북한은 그때 것도 없고 그 도문변방 수용소만 해도 괜찮았어요. 거기도 빵도 주고 막 북한은 사회에서 살기보다는 예. 중국 감방이 더 좋죠. 그런 거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옥의 얘기를 이렇게 막 하는데 아직 우리가 이제 막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요? 하다 보면 더 긴 거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청진 감옥과 회령 감옥과 해산 다 감옥. 감옥 다 가봤잖아요. 네. 각 감옥별 특징이라든지 거기서 뭐 저도 이제 같이 있던 사람 나가서 총살도 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무릎팍 베고 자던 사람이 시체돼서 끌려 또 나가고 아무튼 우리가 오늘 주성아가 유튜브를 계속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 계속 말하면서 이렇게 생생하게 감옥 얘기는 조회수가 안 나서 잘 안 했는데 직접 감옥에 왔으니까 좀 조심하세요. 그래서 좀 나올까 해서 왜냐하면 군복 입고 쇼를 하더라도 감옥 얘기는 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클릭 안 하면 안 듣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막 시작하는데 너무 시간 많이 지나서 보다 또 구체적인 감옥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여러분 우리 감옥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부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북한 감옥 얘기 들어갈 텐데 원래 이런 얘기는 또 사람들이 잘 듣지는 않아요. 고통스럽고 재미도 없고 누가 유튜브 앉아서 감옥 얘기 듣겠습니까? 그래서 2부에서는 그 얘기도 하면서 뭐 다른 얘기도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